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미증 씨가 상승에 상당히 목이 말랐나 봅니다. 간밤에는 오랜만에 좀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일단은 PC 물가지수 대기를 하면서도 계속되는 상승 랠리의 요소들을 찾아 나가고 있는 미국 증시의 모습입니다. 체린 앵커와 함께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뜯어보시죠. 네, 뉴욕 증시가 3일간의 숨고르기 후 오늘은 반등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지수 종가 상황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다우지수의 탄력도가 가장 좋았습니다. 장 막판에 특히나 이렇게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1.1% 오르면서 39,800포인트 선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의 경우에도 0.75%까지 막판의 탄력도를 확 높여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점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자, 더불어서 월간 기준 그리고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지수가 참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월간 기준으로 2.9% 그리고 이번 분기에는 9.9% 상승해 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2019년 이후로 가장 높은 1분기 상승률이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섹터별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개 업종이 일제히 상승을 해준 가운데 유틸리티 섹터의 강세가 가장 눈에 띄는 오늘장이었는데요. 그 안에서도 이 종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넥스트 에라 에너지라는 종목이고 티커명은 NEE라는 종목인데 이제 어제 올라온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에 따르면 AR 붐에 탑승하려는 에너지 투자자라면 이 종목에 집중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코멘트가 있더라고요. 전력 조달 관련 기업들, 특히 NEE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저장 장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에너지 쪽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면 관련 섹터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그랬던 반면에 빅테크 기술주들이 모여있는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오늘은 시장 대비했을 때 가장 약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엔비디아와 넷플릭스의 약세가 이 섹터 자체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종목별로 전해졌던 소식들 히트맵을 열고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 그리고 넷플릭스의 약세가 오늘 전반적인 이 초록불을 킨 가운데 유독 빨간불이 눈에 들어오는 하루입니다.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그저께까지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이제 오늘로써 이틀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5일에 주가가 정확히 950달러 선을 터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00달러 선 진입도 얼마 남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있기도 했지만 오늘은 2.5%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900달러 선마저 좀 간당간당 지켜내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기술주 내에서 애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오늘 2%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사실 올해 들어서 주가는 12% 정도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 기술적인 관점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애플 주가의 200일선과 S&P 500 지수 차트의 격차가 이렇게까지 크게 벌어졌던 건 2013년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즉 애플이 최근 시장 대비했을 때 언더퍼폼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런 한편 시장이 애플 없이도 잘 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증거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어찌됐든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대 상승했고요. 애플은 173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시클리커 섹터 내에서 아마존의 상승세도 눈에 띕니다. 0.8% 올랐는데 역사적으로 4월은 아마존의 주가가 언제나 강세를 띠는 계절적으로 좋은 시즌이라고 합니다. 2000년도 이후로 아마존의 주가가 4월에 못 오른 경우는 딱 5번, 오른 경우는 18번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23년간 4월에 보였던 등락률을 평균치를 합산해 보면 10% 가까운 상승률을 한 달 동안 보였다고 합니다. 계절적으로 상당히 좋은 시기 진입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아마존의 주가는 0.9% 오늘은 상승을 하면서 179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테슬라의 주가 역시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음 주 인도량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모건 스탠리의 이 자동차 전문 애널리스트죠. 아담 조나스가
정부가 인도량 전망치를 기존보다 9% 삭감시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인도량 전망치를 42만 5,400대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밖의 특징주들은 마켓모버스 화면을 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특징주 1위에는 머크사, 헬스케어 섹터 내 머크사가 올라와 있는데요. 상당히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폐동맥 고혈압을 치료하는 원리페어라는 약물을 FDA에서 승인시켜줬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따라서 오늘 간만에 5%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130달러 선을 상회하고 있는 머크의 주가입니다. 자, 이어서 신타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는 조금 낯선 종목일 수도 있겠는데요. 미국 내 각종 직종에 필요한 여러 유니폼들, 그리고 뭐 회사 출입구에 두는 로고가 박혀 있는 매트,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오늘 시장에서 좀 크게 부각을 받은 종목입니다. 회계연도 3분기 실적 결과가 좋았고, 특히 총 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 15%나 뛰어 올랐다는 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의 소셜 미디어 기업이죠.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는 이틀째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전일 14%, 그리고 오늘은 16%, 14%의 급등세였는데요. 이제 DJT의 급등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부자 500대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마벨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시티 측 호평에 올랐고요. GE의 경우에는 웰스파고 측 목표가 상향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락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한 가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외신 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이 미국 SEC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고요. 이제 오늘은 SEC scores big win in lawsuit이라고 그랬죠. SEC가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코인베이스의 요청이 있었고, 이 요청을 미국 법원이 기각했다라는 오늘 소식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이 소식에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하방 압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3.8%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256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법원 판결이 어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계속해서 내림세를 또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게임스탑의 경우에는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크게 하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일부 인력을 절감시켰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주가 무려 15%나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주요 특징주들 정리해 드렸고요. 계속해서 주요 외신 헤드라인은 혜은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글로벌비트 외신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간밤 전해진 속보까지 알차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소식은 볼티모어 항구의 한 교각 붕괴로 인한 그 여파를 가늠해보는 기사입니다. CNBC에서 구체적으로 업계의 목소리를 담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화물 운송 주요 환승 지점이자 18번째로 큰 항구이면서 톤수 기준 외국 화물 처리량으로는 9번째로 큰 볼티모어 항구가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리지의 붕괴로 폐쇄됐습니다. 볼티모어 항은 미국을 드나드는 컨테이너의 약 2.4%가량을 처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약 85만 대의 자동차와 경트럭을 운송한 미국 내 1위 자동차 항만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석탄 수출 항만으로는 미국 내 2위 규모를 자랑하며 수많은 컨테이너와 일반 화물, 농산물 수입이 볼티모어 항을 통해 오갔습니다. 이번 사고로 복합 운송, 자동차 화물은 트럭을 통해 육로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지만 운송 시간이 늘어나고 대체 경로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교통부는 아직 복원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확신할 수 없다고 밝힌 가운데 대체 노선의 병목 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자동차 운송량이 가장 많았던 볼티모어 항이기 때문에 이번 교각 붕괴가 자동차 업계에 일단은 즉각적으로 운송비 증가라는 직격탄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피해 규모 그리고 얼마나 금액을 더 투자해서 화물 운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집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볼티모어 항에 여러 교각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무너진 프란시스 키 브리지의 경우에는 이 볼티모어 항구에서도 한 5분의 4
물량 가량이 이 교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미국에서 자동차 물류가 가장 많은 중에서도 5분의 4가량을 이 교각을 통해서 오가게 됐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다리가 무너진 건데 지금 일단 대부분의 자동차 운송업체들의 경우에는 육로를 통해서 이동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른 교각들도 있고 다른 운송 경로들도 있지만 병목 현상이 너무 심하고 자동차를 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인력이 지금 부재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다음 그림도 한번 보겠습니다. 볼티모어 항을 통해서 오가는 자동차 물류량이 얼마나 많은지 다른 미국 내의 항만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진한 파란 선을 보시면 되는데요. 볼티모어 항을 통과하는 자동차 물류량은 특히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2023년에는 최고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방금 보여드린 사진 속의 다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각을 통한 운송 물량들 역시도 지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화물량이 충분히 최고 물량에 도달을 해 있는 상황 속에서 다른 쪽으로의 우회 경로를 조금 더 어렵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번 사고로 인해서 보험사 이야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보험사가 물어줘야 될 금액이 1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 가량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동차 업계 그리고 보험 업계 즉각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앞서서 체린 앵커와 함께 간밤 0.8%가량 상승이 나왔던 아마존의 기사, 아마존의 내용 접하고 오셨는데요. 아마존이 새로 AI 스타트업에 추가 투자를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엔트로픽이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아마존이 인공지능 스타트업 엔트로픽에 27억 5천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합니다. 아마존은 지난 9월 이미 엔트로픽에 12억 5천만 달러의 초기 투자를 진행했으며 이번 신규 투자로 모두 4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게 된 겁니다. 이번 아마존의 자금 조달은 아마존이 타 회사에 투자한 규모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2021년 설립된 엔트로픽은 오픈 AI의 챗 GPT와 경쟁하는 클로드라는 AI 비서를 제공합니다. 이 회사는 오픈 AI에서 근무했던 다리오와 다니엘라 아마데이 남매가 이끌고 있습니다. 많은 기술 기업과 벤처 자본가들은 오픈 AI의 챗 GPT 성공 이후 AI 스타트업에 돈을 투자해 왔으며 연구기관 피치북에 따르면 지난해 생성 AI 기업에 290억 달러 이상이 투자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오픈 AI에 130억 달러 투자를 합의한 바 있습니다. 간밤에는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도 코파일럿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밝혔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캡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코파일럿이 애플의 아이폰의 시대와 같은 시기를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웨드부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직 아이폰의 순간이 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애플은 사실 아이폰 생태계를 이 한마디로 표현이 됩니다. 그만큼 애플에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고 애플의 다른 기기들과의 연동을 통해서 주요 수입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지금 현재 오픈 AI와의 협업을 통한 코파일럿이 아이폰의 순간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웨드부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 의견 여전히 좋은 등급 유지를 하고 있고요. 목표가 상향 의견도 내놨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5시쯤 들려온 속보 내용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국채지수 편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8일 발표 예정이었고 5시에 발표가 나왔는데 영국의 FTSE 러셀 그룹에서 한국 여전히 관찰 대상국에 포함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세계 국채지수에 한국이 편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한 93조 원가량이 우리 시장에 유입될 걸로 기대가 됐는데요. 이게 불발이 된 겁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컸는데 좀 아쉽게 됐다라는 이야기 속보 통해서 들려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과 유가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유가는 사실 장중 내내 하락 흐름을 그리다가 막판에 소폭 오르면서 한 0.08%가량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전히 높은 가격 유지를 하고 있는데 간밤에 유가가 하락 흐름을 그렸던 것은 미국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생각보다 좀 높게 나오면서 유가가 하락하는 흐름을 그리다가 막판에 다시 이렇게 밸런스에서 나왔던 것처럼 앞서 보신 것처럼 100달러 전망이 JP모건을 통해서 나오면서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가격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68,000달러까지도 다시 내려와 있는 모습, 이더리움은 3,5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에 유입되고 있는 자금의 현황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이런 현물 ETF가 비트코인 반감기의 이전과 같은 상승률을 만들어주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으니까요. 역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